시기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고요. 먼저 인천 부평구에서 동별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겠습니다. 산곡동이 272건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삼산동이 164건, 청천동이 152건, 부계동이 149건, 부평동이 148건, 십정동이 98건, 갈산동이 70건 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전용 59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매물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부평구의 동별 아파트 실거래 평단가를 보겠습니다. 최고 가격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높은 건 십정동입니다. 2,345만원이고요. 단지는 이따가 나올 텐데요. 힐스테이트 부평입니다. 부평동은 2,180만원, 부계동은 2,103만원, 산곡동은 2,052만원, 삼산동은 1,955만원, 갈산동은 1,596만원, 청천동은 1,452만원, 구산동은 1,309만원, 일신동은 1,136만원입니다. 아파트 단지별 거래 건수 상위 10곳을 보겠습니다. 청천동이랑 산곡동 쪽에 좀 거래건이 많은데요. 제일 높은 거는 청천 푸르지오가 51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부평 1차, 2차 금호타운이 50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절반 정도 수준에 이루고 있습니다. 동암 신동아가 26건, 삼산타운 2단지가 24건, 금호 이스 마운트밸리가 23건, 레미안 부평이 22건,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이 22건, 삼산주공 미래타운 3단지가 22건, 한국아파트가 22건, 서이스타이스 부평 센트럴이 20건입니다. 다음은 신축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부평구 기준으로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가 22건입니다.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18건,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가 13건입니다. 부평 캐슬앤 더샵 퍼스트가 8건이고요. 인천 부평 우미린이 1건입니다. 입주가 임박한 센트럴파크랑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평단가 기준 실거래가 상위 탑 10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십정동에서 십정동이 1위를 차지했는데 그 십정동 1위가 바로 이 스테이트 부평이고요. 2,345만원입니다. 그 다음이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2,212만원이고요. 부평 SKB 해모로가 2,180만원, 부평 코오롱 한해체가 2,103만원, 해링턴 플레이스가 2,096만원, 부평 아이파크가 2,052만원, 부계역 푸르지오가 2,040만원, 부계역 코오롱 한해체가 2,040만원, 부평 캐슬앤 더샵 퍼스트가 2,011만원, 레미안 부평이 1,980만원입니다. 부평구 59제곱미터 기준 실거래가 상위 12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을 제외한 곳입니다. 부평 SKB 해모로가 5억 4,500만원이고요. 부평역 푸르지오가 5억 1,000입니다. 똑같이 부계역 코오롱 한해체가 5억 1,000이고요. 부평 코오롱 한해체가 5억입니다. 이 네 곳의 단지가 사실상 거의 같은 권역에 있기 때문에 서로 시세를 좀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레미안 부평이 4억 9,500만원, 힐스테이트 부평이 4억 8,500만원, 부평역 화성파크 드림이 4억 8천만원, 부평 신일 해피트리 더 루츠가 4억 8천,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가 4억 7,300,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이 4억 6,900, 부평 삼국 푸르지오가 4억 5,700, 이편한 세상 부평역 어반루체가 4억 5,400입니다. 84 타입을 보겠습니다. 84 타입은 힐스테이트 부평이 6억 9천이고요. 부평 아이파크가 6억 7,700, 부평 코오롱 한해체가 6억 7천, 부평 SKB 해모로가 6억 7천, 레미안 부평이 6억 5천, 삼산타운 2단지가 6억 4,500, 삼산타운 6단지가 6억 4천, 부평 산곡 푸르지오가 6억 3,900, 부평 두산 위브더파크가 6억 3천, 삼산타운 7단지가 6억 2천, 부평역 화성파크 드림이 6억 2천, 동아 2차 아파트가 6억 2천입니다. 부평구 평단가 기준 실거래가 상위 탑 20인데요. 이거를 뭐 제가 다 읽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이제 몇 군데만 좀 이제 찝어볼게요. 일단은 눈에 띄는 거 이제 연식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동아 1차, 2차는 20 안에 포함이 돼 있죠. 여기는 정말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신축 아파트 400세대 이상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안 나오는 중앙하이츠 프리미어 부평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1,552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별 거래 건수를 보면요. 지금 제일 높은 건수는 결국 84 타입이 432건으로 가장 높은 거래 양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59 타입이 359건을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이제 나머지 거래량들은 굉장히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네. 준공 연도별 평당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균인데요. 이게 숫자가 좀 보기가 어려운데 2023년부터 볼게요. 2023년에는 1,868만 원이 거래되는 평당 가격이고요. 이게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게 이때 2016년, 18년, 15년 이때는 이런 단지형 아파트의 거래가 거의 준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들의 거래가 이제 생기면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2004년 그리고 2010년 연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당 가격이 높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단지들은 2004년에는 삼산타운 6단지랑 7단지 그리고 서해그랑블 5단지가 이렇게 지어진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84 타입 이상의 대부분의 매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천에서는 또 주요 학군지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들의 수요가 높은 편이라 여기는 뭐 전월세 매물도 거의 없기도 하고요. 또 한 군데는요. 이제 여기 2014년이네요. 2014년에는 레미안 부평이 시세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미안 부평이 위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본격적으로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랑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별 최저가 최고가의 거래 금액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59제곱을 먼저 볼게요.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는 4억 3,300만 원의 최저가로 거래가 됐고요. 최고 가격은 5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해링턴 플레이스는 최저 가격이 4억 8,600이고요. 최고 가격은 5억 1,000입니다. 최고 가격으로는 센트럴파크가 더 높게 거래가 됐고요. 최저 가격은 해링턴 플레이스가 더 높게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해링턴 플레이스는 72 타입이고요. 센트럴파크는 74 타입인데 똑같이 29평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일로 묶고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센트럴파크는 최저 가격이 5억 2천 정도 되고요. 최고는 5억 4,600입니다. 해링턴 플레이스는 5억 5천의 최저가가 거래로 됐고요. 그 다음에 6억이 넘는 가격에 최고 가격으로 72 타입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84 타입을 보겠습니다. 84 타입은 이편의 세상 부편의 센트럴파크가 최저 5억 4천 그리고 최고 가격은 6억 3천입니다. 해링턴 플레이스는 5억 8,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월별 입주권, 분양권 거래량을 보면요.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는 1월달에 3건 거래되고 6건 거래되었다가 5건 거래되고 다시 8건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4월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점프로 한번 뛰었죠. 뭐 서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아닐지 몰라도 여기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거래량입니다. 해링턴 플레이스는요. 5건, 6건, 5건으로 쭉 평이하게 오다가 이 4월 달에는 2건으로 좀 거래량이 빠졌습니다. 제가 짧게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이편의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의 줄임말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거래량을 보면요. 이편의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2부세는 입주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입주권이 압도적으로 많고 분양권은 한 건만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반대로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분양권이 16건이 거래가 되고 입주권은 2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예.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리미엄을 비교해 볼까요? 자, 59 타입을 먼저 비교해 보면은 빨간색이 이제 부평역 센트럴파크고 하늘색이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센트럴파크는 1억 7천의 이제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59 타입이. 해링턴 플레이스는 거의 3억이 육박합니다. 근 2배가 조금 못 미치는 프리미엄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72, 74 타입을 보면은 부평역 센트럴파크는 2억, 해링턴 플레이스는 3억입니다. 84 타입의 부평역 센트럴파크 프리미엄은 2억 1000인데 해링턴 플레이스는 3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 차이 때문에 이제 나타난 현상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이 부세는 59가 3억 2천, 해링턴 플레이스는 2억 3,800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차이가 한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럼 프리미엄에 이게 반영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72 타입은 이게 4억이고 해링턴 플레이스는 2억 7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3억이 차이가 나죠. 1.3억. 그리고 84 타입은 4억 3천이고 해링턴 플레이스는 거의 2억 9천이라고 하면요. 여기서 또 1.4억의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처럼 프리미엄이 차이가 여기가 지금 8천이 차이가 나죠. 여기는 지금 1억. 84 타입이 1억 4천이 이제 프리미엄이 차이가 나는 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를 비교해 볼게요. 지금 프리미엄을 다 포함한 거를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해링턴 플레이스는 5억 3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72 타입, 74 타입은 이편한 세상 센트럴파크는 5억 9,457만원, 거의 6억이고요. 해링턴 플레이스는 5억 7천입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는 84 타입이 6억 4천에 나와 있고요. 해링턴 플레이스는 6억 3,700에 나와 있습니다. 뭐 금액은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는. 자, 이번에는 같은 구역 내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가가 이제 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억 2,600이 분양가고요. 1억 7천이 프리미엄입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5억 3,380만 원인데 원래의 분양 가격이 5억 4,300인데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000이에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5억 3,380만 원이 나온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분양권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같은 물건을 사는데 비싼 거를 사는 것보다는 싼 걸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입주권이 거래량이 높은 겁니다. 다만 입주권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현금이 적게는 3억부터 많게는 뭐 4억 5천까지도 필요해요. 그래서 쉽게 접근이 좀 잘 안 되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세금입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얘는 5억이고 얘는 5억 3,300이기 때문에 3,3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얘는 입주권이라서 취득세가 토지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두 번 냅니다. 4.6%로 내고 나중에 2.96%를 내요. 이 두 번에 내요. 분양권은 내 주택 수에 따라서 이건 지금 5억, 6억 이하니까 만약에 무주택이나 1주택이면은 1.1%만 내면 됩니다. 그럼 세금이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850만 원이 되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차이가
5억 1,500에서 5억 4천. 네. 2,500만 원 정도로 갭이 조금 줄었네요. 그래도 어쨌든 입주권이 싸기는 싸지만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의 7위 타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입주권은 5억 7,200에 나와 있고요. 분양권은 5억 6,600에 나와 있어요. 매물도 입주권은 뭐 한두 개 정도고 분양권은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고를 수가 있어요. 픽이 가능하죠. 심지어 이건 피가 없어요. 무피예요. 5억 6,600, 5억 7,200. 자, 이렇게 따지면은 얘가 싸죠. 이게 비싸고 얘가 싸요. 그러다 보니까 해링턴 플레이스는 이 분양권을 매수하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죠. 그리고 이 분양권을 매수할 때 처음에 드는 현금은 1억 이하로 충분하니까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할 때 추가되는 금액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지 취득세, 두 번째는 준공 후 원시 취득세, 세 번째는 중도금 이자 승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준공 전까지 토지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토지 취득세가 4.6%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권리가가 1억에 프리미엄이 1억이면 총 2억이죠. 거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92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준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원시 취득세를 냅니다. 이 원시 취득세는 건물 분에 대해서 내는 건데 이걸 이제 분담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 분양가가 3억 5천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1억 5천을 권리 가격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2억이 지금 안 냈잖아요. 이걸 지금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이 분담금에다가 세율 2.96%를 곱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592만 원이 나오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했을 때는 뭐 1,400, 1,500 정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중도금 이자인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현재는 이제 매수인 부담화로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매도자에서 매수인이 승계를 받죠. 그리고 나는 이제 발생되는 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를 잔금일에 중도금을 상환하면서 이 이자도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이 분양권을 거래할 때 추가되는 금액을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확장비, 그 다음이 중도금 승계 이자, 세 번째는 추가 옵션비, 네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여기서 제일 큰 금액은 중도금 이자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편의 세상 분양권 5급 타입 확장비는 A 타입이 850이고 B 타입이 870입니다. 중도금 이자는 승계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금액이 한 1,400, 뭐 1,600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예상을 하고요. 추가 옵션비는 이제 매도인이 옵션을 어떤 걸 추가를 한 게 있으면 내가 그대로 이제 그거를 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매수자가 분양권의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 그러니까 계약한 시점이 아니라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주택수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요율이 달라지는데 인천은 일단은 전 지역이 비조정 지역이에요. 조정 지역에서 다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일반 그 취득세율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제 무주택자는 1에서 3%고요. 주택 2개가 있어서 세 번째 걸 매수하면 8%, 주택 3개가 있어서 4주택 이상 매수하는 사람은 12%를 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편의 세상 부평의 센트럴파크나 해링턴 플레이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질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어느 정도 공통된 질문을 이제 많이 받는 걸 모아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재개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21세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